안녕하세요. 네. 추운 날씨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진선여고 영어를 맡게 된 이현정 강사입니다. 이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진선여고 영어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진선여고 영역별 특징, 그 다음에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제 수업 관리 및 클리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업 후기랑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현정 영어 강사이고요.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약 13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오고 있는 이제 고등부 전문 베테랑 강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다원 교육에서 진선 여고를 맡게 되었고요. 원래 이제 팀 수업으로 하다가 오픈 수업 요청이 들어와서 올해 이렇게 오픈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맡으면 3학년까지 쭉 이제 끌고 와서 이렇게 실적을 내는 강사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진선여고 영어를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익히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진선여고가 굉장히 영어가 어렵고 사실 이 일대에서 대치동 일대에서 시험 범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범위를 소개를 드리면 이제 교과서 1, 2과가 나가는데 보통은 2개과 또는 3개과가 나가는데 이 3개과에서 사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2문항에서 3문항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굉장히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험 문제는 적게 나와서 조금 약간 이제 좀 가성비가 없는 이제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독해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바뀝니다. 근데 좀 특이사항은 이제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서 많이 쓰이는 그다음에 그리고 많이 이제 학교에서 쓰이는 그 부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듀나 아니면 이투스나 해서 이제 매년 바뀌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아니라요. 고등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1학년 이제 문제 유형이 아니라 거의 고3 수준의 이제 지문 내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휘도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고1 기본 수준이 아니라 거의 고3에서 그 이상으로 어휘 수준을 높여놔야 풀 수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선지를 읽을 수 있는 이제 어떤 능력을 이제 알 수 있게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지문이 49개 지문이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듣기 부교재까지 합하면 60개에서 70개 부교재가 들어간다, 지문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항상 이제 정해져 있는 범위이고요. 그 다음에 듣기도 항상 들어가 있고, 듣기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뻥뻥뻥 뚫려 있는 가운데 이제 원래 우리가 그 딕테이션 하는 그 구멍이 아니라 선생님이 모든 이제 어려운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연음이 있는 단어 있는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연습을 하고 갔느냐가 이제 굉장히 관건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듣기는 항상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교과서는 2개 문항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1주차에는 교과서를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힘을 쏟지 않고 부교재가 선정되자마자 바로 부교재로 이제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저희 아이들이 듣기 부교재를 조금 소홀히 하는 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독해 부교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미리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범위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미리 빈칸을 뚫어줘서 먼저 공부하게 하고, 제가 마지막에 직전 보충에 다 이제 형광펜으로 이제 다 체크하게끔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건은 사실은 독해 부교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총평을 1년 총평을 한번 찍었는데 지금 너무 시간 관계상 1학기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1학기 거에서 사실 진선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중하 이하는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난이도는 상이고요. 한번 맛보기로 아이들한테 이제 이 정도 한번 문제를 출제를 해봐요. 그러면 출제를 해놓고 아이들이 잘하네 라고 하면 이렇게 최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최상으로 올려서 계속 최상상상으로 올라가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기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간략하게 영역별 특징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어휘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진선여고만의 이제 시그니처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문맥과 어법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법만 구조만 알아서 어법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휘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용만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연계가 되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4-5문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죄송해요.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에서 보시면
보시면은 이제 양자택일이 있는데 이 양자택일 어휘마저도 1학년 수준이 아니라 고3 정도 수준의 어휘로 선생님이 변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문들은요,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챗GPT로 돌리는 것 같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다 바꿔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챗GPT로 돌리는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진선여고 같은 경우엔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 문장 한 문장 논리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낚일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법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휘랑 같이 이제 밑줄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짧은 거는 대충 아이들이 다 맞추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긴 거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려온다.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이제 역시나 긴 문장에서 이제 어법상 틀린 거 2개 고쳐서 바르게 써라.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대치동 일대에서는 거의 이제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법을 꼼꼼하게 다만 해석까지도 같이 겸비를 해갖고 어법을 고칠 수 있느냐. 그게 진선여고의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일대에서 사실은 여고 빼놓고 이제 남고 같은 경우에는 밑줄이 이렇게 짧은 상태에서 어법 구조만 보면 되는데 사실 경기여고도 그렇고 숙명여고도 그렇고 저희 학교 진선여고는 문맥상 이해를 통해서 어법을 틀린 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구조 파악으로는 문법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 조금 시그니처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조금 이제 잘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문은 선생님이 변형한 상태에서 선지가 한 7개에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8개 중에서 여기 이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 또는 일치하는 것들을 골라라 라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숙명여고나 경기여고 그 다음에 진선여고에서 이제 시그니처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수능형으로 나오긴 합니다. 수능형으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조금 쉬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여기 부분만 바꿔내요. 여기 부분만 바꿔내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지 암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진선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을 선생님께서 정말 정성 들여서 다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장을 중간에 한 문장 한 문장씩 추가를 하세요. 그래서 추가한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고력으로 풀어야 돼요. 암기를 했어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이 지문 내용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그것까지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빈칸 추론도 그냥 이제 여기에 무슨 내용일지 이거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문장을 추가하셔서 여기에서 알아서 이제 아이들이 사고하게끔 50분 안에 이 많은 문제를 사고하게끔 이제 하는 문제들을 다 출제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관건은 저는 서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듣기도 어렵고 독해나 어법도 어렵지만 이 1등급을 가르는 건 서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일대에서 진선여고 서술형이 가장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어려운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 지문을 놓고 이 지문도 선생님이 변형을 해놓은 겁니다. 변형을 한 상태에서 요약한 문장을 써놔요. 근데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요 여기 빈칸만 뚫어놓거든요. 빈칸만 뚫어놓고 자 다음 빈칸에서 본문에서 알맞는 단어 어형 변화 해봐 라는 건데 저희 학교는 섞어놔요. 빈칸도 내고요. 그 다음에 배열 영작도 하고요. 그 배열 영작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단어를 변형해서 어형상 맞게 영작을 해봐. 근데 거기에서 영작을 저희 이제 단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되게 길게 주시거든요. 뭐 16단어, 20단어 이내 써봐 이러는데 저희 학교는 딱 6단어, 9단어 제한된 조건이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암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아이가 얼마만큼 이 지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영작하고 여기에 문맥에 맞게 잘 주어 동사 썼는지 이게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선여고를 맡을 때 팀 수업도 그랬지만 너무 대형 강의는 이러한 부분을 다 체크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픈 수업할 때 이제 학원 친가 말을 했을 때 딱 15명만 받겠다. 15명 안에서 제가 이 서술형을 한 명 한 명 고쳐가면서 공부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대형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 명 한 명 봐주지 못해요. 그냥 동영 모의고사 보고 그냥 점수 드리고 이런 게 보완점이야 라고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의 실력을 올리고 아이들이 점수의 상승을 올리려면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 그리고 너가 여기에서 어떻게 어형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대형 강의가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이들을 맡을 때 어떻게든 이런 서술형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어휘 영역, 어법 영역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어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고3 수준으로 어휘를 끌어놓아야 되긴 해요. 근데 저희가 서술형에서 가장 관건은 뭐냐면 품사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지, 인디케이트를 형용사로 바꿀 수 있는지, 명사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이제 공부를 지금이라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조적으로 어법 공부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문맥 안에서 해석도 잘 하면서 과연 이 어법이 맞는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계속 이제 나오는 부분은 분사, 구문, 그 다음에 가목적어, 관계사, 그리고 접속사 요 부분을 좀 잘 공부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계속 킬러 문제로 어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 역시나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거 이제 내용 일치상 공부하는 것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서술형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오르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이 전문 강사가 한 명 한 명 봐줘야지 이 아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대형 강의에 가서 막 그냥 선생님이 주는 자료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어떻게 풀고 피드백을 주느냐가 아이의 성장을 가른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총괄팀, 피드백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이제 관건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학습 총괄팀과 그다음에 피드백팀입니다. 피드백을 얼마나 잘하고 그다음에 숙제를 제가 얼마나 꼼꼼히 받느냐 이런 것들이 제가 관리의 1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이 채점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냥 정답지에 던져놓고 너네가 알아서 채점해와 이러는데 저는 한 명 한 명 다 채점을 하거든요. 하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리닉 전문팀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스카이 조교님 그다음에 부강사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저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같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살필 거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주 동형 모의고사 실시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들어가고 서술형을 어떻게 못 썼는지 어머니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암기가 그냥 빈칸 뚫어서 제가 시험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학교는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이어서 빈칸도 뚫고 어휘도 알아야 되고 어법도 틀리고 그래서 한 지문에서 어법, 어휘, 서술형 다 볼 수 있는 이제 암기 시험을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있을 겁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깔아놓을 거예요. 다 깔아놓고 이제 아이가 매번 와서 암기를 못했는지 아니면 제가 이제 수업하는 날은 저랑 이제 온전히 클리닉 끝까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 제가 시간을 잡아서 아이들과 클리닉하고 조교님과 같이 쭉 아이들이 오는 시간 편하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퀄리티 시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는 사실 물론 강의도 너무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지만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료로 우리 아이가 공부하느냐 그게 아이들의 어떤 프라이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암기 자료나 아니면 교재 자료나 이런 거에 거의 목숨을 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진선여고 그냥 시중교재 자료 쓰지 않습니다. 시중교재 쓰지 않고요. 아이들 진선여고에 딱 맞춤별로 이제 제가 다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컬러 자습서예요. 제가 막판에 아이들한테 이제 모든 지문의 분석본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본 물론 미리 전달하기도 해요. 이렇게 아이패드로 제가 다 이제 필기본 해갖고 전달을 하지만 예쁘게 정리된 거 이렇게 전달을 할 거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주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관리는 네, 핸드폰 모두 수거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저한테 집중을 하죠. 근데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조금 여기에 이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하는 만큼은 이렇게 이제 핸드폰 수거하고 이렇게 다 이제 할 거다라고 하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홈페이지도 있어서요. 홈페이지 안에 모든 자료, 그다음에 클리닉, 그다음에 질의응답 다 편히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1일 날 토요일 날 이제 프리 수업을 개강을 합니다. 이 프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진선여고 3개년 이제 문제를 제가 다 한글화 해놨고 다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법, 그다음에 어휘, 그다음에 서술형 다 문제를 풀려보고 갈 거고요. 2주 동안 하고 3월 8일 날 이제 진단평가를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이제 무료 특강을 통해서 3월 8일 날 이제 아이들이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이제 상세하게 어머님이랑 상담하는 자리를 같이 마련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제 그냥 간단한 수업 푸기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현정 영어 강사였고요. 제가 이번에 맡으면 진선여고 아이들 끝까지 이제 성적 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정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